오늘 결정적 투자에서 살펴볼 주식은 엔터 주식입니다. 실적으로 증명될 섹터 중 하나죠. 코로나 기간 동안 확인된 온라인 콘서트의 가능성, 그리고 리오프닝으로 본격화될 오프라인 공연, 온 오프라인의 양수 겸장입니다. 이 중에서 하이브가 상징적이고 또 수혜도 크겠죠. 그래서 오늘 관련 전략을 구체적으로 함께 세워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희 고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하이브가 창사 이래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고 하는군요. 실적 분석부터 부탁드립니다. 실적이 4분기 실적이 나왔죠. 4분기 실적인데 컨센서스가 한 3,900억 정도 매출을 예상했는데 거의 15%가 상승을 했어요. 4,598억. 뚜껑을 열어보니까 상당히 크게 나왔어요. 영업이익도 한 720억, 4분기 컨센서스를 예상했는데 한 739억, 40억 가까이 나와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한 37%선 영업이익이 좀 증가를 했거든요. 실적 부분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4분기가 많이 나왔다 해서 온기로 따진다면은 2000년도 재작년에 영업이익이 1,455억이 나왔는데 작년 영업이익이 1,903억 해서 전년 동기에서 30% 이상 증가를 했고 올해 예상치를 지금 나온 게 보니까 일부 애널리스트들이 올해 영업이익이 3,600억까지 보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작년 대비해서 거의 90% 2배 가까이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 거기에다 이제 코로나가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로 만약 간다라면 실질적으로 실황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예상 외로 커질 수도 있겠다라는 쪽에서 상당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사실 오늘 17만 명까지 늘어났다는 소식이 나와서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리오프닝 주식이 좋지만 그래도 이 정도 수준이면 또 정부에서 콘서트를 또 못하게 하지 않을까? 지금 과한 걱정입니다만 그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영향이 있을지 코로나19로 인한 지금 확진자 수가 17만 명까지 늘었는데 콘서트 재개에 영향이 있을지에 대한 걱정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브 콘서트가 이제 3월 오프라인에서 재개하게 되면 여기서 또 얼마나 매출이 더 늘어날지 지금 사상 최고치 실적인데 여기에 더해져서 실적이 더 좋아질지 걱정과 기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고문님 어떻습니까? 너무 과도한 우려입니까? 이제는 좀 과거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예. 코로나를 방역하는 대체하는 방법이 많이 다르고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주 24일부터죠. 완전히 풀어버려요. 영국이 엄청나게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도 최근에 먼저 늘어나다 보니까 먼저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방역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는 글쎄 아직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뭐 전세적으로는 가장 잘 됐다 그러는데 그 덕분에 오미크론 영향도 가장 좀 늦게까지 받는 그런 영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확산됐다면은 먼저 이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우리가 워낙 잘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서서히 올라가고 그 피크점을 지금 3월 말까지로 보고 있거든요. 오늘 17만 명이 넘었어요. 이게 20만 명이 넘는 건 시간 문제일 거고 30만 명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지요. 문제는 이제 치명률인 것 같아요. 뭐 그동안 우리가 벌써 2년 동안 뭐 델타, 알파, 델타부터 해서 오미크론까지 지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최근 들어서 주변에서 지금 많이 걸렸다는 소리가 제 주변에서 많이 들려오는데 대부분 얘기가 이제 감기 수준에서 조금 오버된 뭐 그런 정도 한 2, 3일 정도 고생하고 약 먹으니까 그냥 낫더라라는 것. 하지만 그 이후에 그 PCR 검사를 하면 양성 반응이 계속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머지인데 전파력이 없는 잠재적인 몸속에 남아 있는 거라는데 그렇다면은 기존의 상황과 좀 다르다면은 이쪽 엔터 쪽에 어떤 그 콘서트나 이런 것도 좀 달라지겠다 생각이 들고 미국도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이제 전면적으로 3월부터 뭔가 이제 풀어나가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렇다면 미국 해외 공연이나 국내 공연 이런 쪽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일단 3월 말에 3월 10일부터 지금 BTS가 잠실에서 지금 공연을 시작을 합니다. 3번의 공연을 하는데요. 2번은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오픈을 하고 1번은 라이브 뷰 콘서트로 오픈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스트리밍이라는 것은 우리가
온라인, 그러니까 생방송, 그러니까 생중계할 때, 공연을 할 때 우리가 요금을 내고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뭐 다수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 화면에 여러 명이 봐도 관계가 없는 건데, 1회 공연이 그 라이브 뷰 공연이 있습니다. 이거는 극장에서 생방송, 그러니까 생 공연 중에 바로 같이 화면으로 보는 건데, 입장료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극장 입장 지금 많이 올라서 지금 10,000원대가 조금 넘었는데, 이거 1회 입장료가 49,000원으로 책정이 됐어요. 49,000원은 온라인 스트리밍 그 콘서트를 보는 공연비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거는 여러 명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라이브 뷰는 자기 극장에 혼자 들어가는 입장료이기 때문에 혼자만 볼 수 있다는 거여서 전 세계에서 한 60개 정도의 극장에서 지금 라이브 뷰 콘서트를 준비 중이라 했는데, 그게 상당히 좀 기대를 되고, 그 이후에 하반기로 가면은 북미를 비롯해서 유럽, 일본 이런 콘서트 순회가 계획돼 있는데, 이것이 현재의 코로나 상태의 진정과 연결된다면 상당히 효과가 크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뭐랄까요? 가요계 최초로 연매출 1조를 돌파한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BTS가 이제 올해는 해외 공연도 시작을 하면, 사실 코로나 때 확인된 온라인 콘서트에 대한 흥행, 이게 사라지고 오프라인으로 갈 줄 알았는데 두 개 다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 구조가 오히려 다각화되고 좋아졌다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자, 이 팬 커뮤니티 서비스인 플랫폼인 위버스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이건 저도 이제 써본 적은 없습니다만, 고객님도 안 써보시죠? 예, 저도 당연히 안 써봤죠. 이게 위버스가 뭔가 하고 이제 저도 참 아미의 팬입니다만 위버스까지 쓰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투자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니까, 지금 사용자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위버스를 통해서 또 실적 기여도가 얼마나 있을지도 분석을 좀 해주십시오.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BTS의 팬클럽을 아미라 그러잖아요. 아미요, 예, 그래서 아미. 이제 웃긴 아미입니다, 얘기로 아미. 이제 아미는 예. 일반 전 세계적인 팬클럽 이름인데, 국내 그 이제 중년층 이제 아줌마들 팬클럽이 또 하나 있다 그러네요. 아, 예, 그래요? 그래서 아미에 가입하신 예예예. 중년 뭐 여성분들. 이게 좀 농담 삼은데 저희 집 사람도 그 아미세요? 팬클럽이에요. 네, 아, 아미가 진짜요? 못 되고 그 팬클럽 이름이 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농담 삼아 얘기를 하겠죠. 예, 그래서 참 에미님. 그것도 재밌는 네. 팬클럽 이름이다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도 그 중년층 이상의 팬클럽 에미로 만들어서 한다면, 본격적으로 한다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너무 재밌네요. 네. 여기 위버스라는 게 그 하이브의 자회사가 만든 팬클럽 커뮤니티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자기네 회사에서 자기네 소속사들이 활발하게 SNS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콘텐츠 전용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든 게 이제 지금 말하는 위버스라는 건데, 위버스가 최근에 그 V 라이브라는 회사와 통합을 해서 통합 플랫폼을 만들어요. 그래서 위버스 2.0이라는 그 연내 출시라는데, 그렇게 된다면 기존의 그 어떤 그 팬클럽이나 팬 커뮤니티가 좀 더 확장될 수 있는 영향이 있겠다라는 생각이고, 여기서는 가입자들에게는 그 전용 콘텐츠도, 그러니까 일부 콘텐츠를 전용으로 또 제공을 하고, 거기에 구스 상품이라든지 일반 예매 유료 콘텐츠 이런 거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뭐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 가입자 수가 월 증가액이 월 평균 3천만 명까지도 지금 올라간다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고, 이거에 대한 그 월 평균, 그러니까 그 월 평균이 아니라 분기마다 증가율이 한 3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당히 좀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그 하이브에 관련된 회사 그 엔터들은 지금 BTS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올랐다고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게 세븐틴이라는 그룹이 있죠. 이 그룹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고, 또 하나 우리가 잘 모르는 그룹 중에 NTC 127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이게 주로 이제 일본 활동인데 이게 보이그룹인데 10명 보이그룹인데 만들기는 2016년도에 아마 시작을 해갖고 거기에 루키들이 시작을 해서 잠깐 혼합됐다 흩어졌다 막 여러 가지 영향을 보는데 최근에 1, 2년 사이에 상당히 활동이 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거의 다국적입니다.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그리고 주로 한국 이래서 10명의 보이그룹인데 그 NCT 127이라는 의미는 서울의 경도가 127도죠. 그래서 이제 서울 중심에 127 이런 식으로 이제 강조한 그런 의미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BTS가 처음 나왔을 때 잘 몰랐던 일반인들이 잘 몰랐고 해외에서 미국에서 먼저 알려진 것처럼 이 NCT 127도 우리는 잘 모르는데 해외에서 상당히 유명한 그런 그룹이다. 그래서 이런 그런 커뮤니티를 통해서 상당히 빠르게 움직인다면 그거에 대한 효과도 상당히 크겠다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이 고모님의 말씀이 일파만파. 이제 에미에 이어서 에비도 나오지 않느냐. 에비 에미케 팬클럽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고모님 지금 시장이 좀 밀리고 있는데 지금 막 나온 10시 반에 나온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이 정부군과 칠러 반군의 교전이 계속되면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아주 많이 밀리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오늘 장중에 고점에서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된 것이 이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에 발전소가 폭격으로 망가지고 있다. 이런 구체적인 피해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시장에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하이브와 관련한 증권사의 보고서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시장에 부담이 될 때 엔터주가 이제 대안이 될 수 있는 이유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최악으로 향하면서 상대적으로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인한 영향을 덜 받는 엔터주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라는 보고서 내용이 나왔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이 불가피해진 상황인 만큼 매출 중에 원자재 비율이 낮은 업종이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사실 이런 엔터주는 원자재 비중이 노출이 아예 없죠. 네, 그거하고 없죠. 좀 관계가 없죠. 예, 그래서 이런 피해로부터 아예 자유로울 수 있는 엔터주가 상대적인 반사이익을 더 누릴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게 반사이익을 누린다는 게 좀 어폐가 있긴 한데 어차피 지금 주시장은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쉬는 것도 투자라고 하지만 그게 참지를 못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그쪽으로도 가고 예. 막 그러는데 글쎄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느 정도로 확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현재로서는 아주 위급한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서로 그러니까 손실 로스하는 게임이거든요. 어떤 서로 윈이라는 게임을 해야 되는데 서로 지금 로스를 하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길게 갈 수 있을까? 이게 계속 전면적으로 갈 수 있을까? 쉽게 말하면은 지금 우리가 사드 배치할 때 중국이 엄청 좀 고생을 했잖아요. 우리가 중국 통해서 지금도 고생을 하는데 벌써 그게 이제 2, 3년 갔는데 쉽게 말하면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 지역에 나토에 사드를 배치하는 그런 느낌일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러시아로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지역이 러시아하고 그렇게 환경적으로 그렇게 빠지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같이 연계돼 있는 지역이고 그렇다면 그런 쪽에서는 서로 견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으르렁대는 상태인데 이것이 일부 지역에서 교전 정도로 끝나고 좀 하다가 끝나면 상당히 좋은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데 시장 자체는 어제 보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거든요. 오늘도 상당히 좀 그래도 좀 버티는 편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은 이것이 만약에 웬만큼 종전된다면 시장 자체는 상당히 호재로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좀 더 이런 하락분이 조금 지속될 텐데 아무래도 이것이 어떤 폭락 사태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전체적으로 시각은 아무래도 그와 동떨어진 뭐 엔터 관련주라든지 뭐 수혜를 받는 자원 관련주 그리고 실적이 겸비된 주 이런 쪽으로는 계속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한 증권사에서 그 하이브에 대한 보고서를 긁지 않는 복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긁었는데 꽉 나오면 어떡하죠?
글쎄 뭐 꽝까지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지금 장 자체가 지금 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가는 상태고 올해 뭐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웬만큼 끝나고 코로나가 웬만큼 진정되고 진짜 이제 리오프닝이 시작된다 그러면은 거기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고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데 최근에 애널리스트 보고서 나온 거 보니까 목표가를 한 42만 원까지 40만 원 높이 제시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본다라면은 현재 바닥에서 올라오고 그리고 연일 지금 어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계없이 현재 장세와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또 기관도 매수를 지금 가서 가담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거 볼 때는 현재 거의 바닥은 이제 찍어가는 상태고 여기서 올라가다가 조금 N자 모양의 조정은 보이겠죠. 당연히 그냥 올라갈 수는 없고 조정을 보일 때 아마 거기서 크게 거래량이 늘어주고 손바뀜이 일어나고 소화가 된다라면은 상당히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이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으로 한 33만 원까지 물량 때 진입 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서 한번 그쪽까지는 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 네. 자, 하이브 40만 원까지는 이제 목표가가 보고서들에 많이 나왔는데 그 정도까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 NFT 기대감으로 이렇게 최고가까지 갔던 주가의 어떤 회복을 다시 이번에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미, 에미, 할미, 할배까지 전 국민이 응원한다면 되겠죠? 예. 네, 하이브 살펴봤습니다. 자, 결정적 투자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희 고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